재계산업과 자본시장 소식, 디지털 자산 시장 소식을 한데 아울러서 풍성한 소식 오늘도 힘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KT, 예, 뭐 과거 한국통신. 예, 여기가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알기로는 이제 전화기 사업, 전화 통신 사업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 인터넷, 예, 뭐 IPTV도 보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영 통신사였었죠. 예, 그렇죠. 예. 지금 KT가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요? 판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건 아니고 생산은 다른 쪽에서 하고 네. 판매 쪽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말들이 많아요? KT 직원들한테 로봇을 판매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예, 얘기가 사실 뭐 강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강매 직원들한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옛날에 직장 다니실 때 이렇게 물건을 팔아라 하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전 직장을 안 다녔어요. 기자 생활에서. 아, 그렇구나. 전 옛날에 저 일반 민간 회사에 다녔었는데 네. 첫 번째 직장이 그 종합상사였는데 네. 그 안에 거기 패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해마다 한 2차례 정도 네. 뭐 신상품 옷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죠? 그렇죠. 네. 팔아라 티켓도 네. 주고 네. 그래서 뭐 그걸 실제로 약간 고가 같은 데도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회사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네. 옷 브랜드만 한 브랜드만 입었습니다. 네. 브랜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당시 그 네. 로가디스 로가디스. 네. 당시에 요즘도 보면 제품이 생산돼요. 예, 나오긴 나오죠. 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남자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캠브리지라든지 마에스토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또 입어본 회사에서 약간 또 눈치를 줬습니다. 음. 눈치를 주고 두 번째 직장은 거기 회사가 어디였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삼성물산입니다. 아. 또 두 번째 직장은 대우 계열사였는데 네. 당시에 대우 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자동차 시장이 현대, 대우, 기아 네. 3사가 지금 통신시장처럼 뭐 5대, 3대 2로 이렇게 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밀어내기식으로 차를 팔려고 했죠. 그러니까 계열사 직원들한테도 차를 강매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KT도 로봇을 지금 직원들한테 예. 캠페인식으로 팔라고 좀 압박을 놓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협력업체, 납품업체들까지 강제 판매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요? 그 사실 예전에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봇을 팔아라. 네. 사실 로봇 가격이 좀 이렇게 로봇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 대이고 네. 임대 형식으로 네. 팔아라는 겁니다. 뭐 이전 렌탈 형식인 렌탈이죠. 요즘 그 렌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네. 못해 뭐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렌탈하고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저기 자료화면에 나온 저 음식 그렇죠, 그렇죠. 딜리버리라는 로봇인가요? 예, 그렇죠. 네. 지금 KT 쪽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로봇 네. 그리고 이제 헬스 쪽 네. 로봇 네. 그런 쪽 로봇입니다. 네. 혹시 호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음식 같은 데 저런 식으로 네, 저 서빙하고 식당에서 저 로봇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알바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네. 알바한테 월급이 200 정도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저 로봇은 뭐 컴플레인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서비스 업체, 근데 제가 저 로봇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예, 그닥 그렇게 뭐 인건 사람 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서빙하시는 분이 따라와서 예. 옮기기는 똑같이 옮기던데. 무슨 그래도 좀 이렇게 손이 든다고 합니다. 네. 들고 이렇게 아직은 우리 저기 로봇으로 또 이렇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약간 아직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령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로봇으로 커피 서빙을 했었는데 네. 만약 커피가 쏟아지면 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네. 로봇한테 갈 것이냐, 뭐 이렇게 뭐 업장 업장한테 당연히 가야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정부 쪽에서 법리화된 게 법률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로봇도 네. 인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자 하는 네.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딱 그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네. 우리 세대에서는 네. 로봇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로봇 태권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태권벌이 보통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산업용 로봇 주문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서비스 로봇, 네. 직접 어떤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 산업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KT가 로봇 판매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구현모 KT 사장이 네. 2000년 초에 네. 2020년이죠. 2020년 초에 취임을 하면서
회사를 우리는 이제 통신회사가 아니다. 네. 탈통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디지코, KT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봇 산업을 그러니까 로봇 판매죠.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통신 3사가 전부 다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뭐 KT, SKT 그리고 LG우프로 뛰어드는데 가장 먼저 뛰어든 게 KT입니다. 결국 시장을 선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서비스 산업 쪽으로 네. 이쪽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 회사기보다는 일종 플랫폼 기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KT가 먼저 진입을 했고 어느 정도 진입을 하자면 딱 시장의 어떤 그런 걸 자꾸 넓혀야 되니까 이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강배. 사실 좀 KT가 원래 목표치로 내세운 게 한 2,200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뭐 팔린 게 상반기까지 팔린 게 한 6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600대.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계속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판매를 한다면 이런 영업 부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업 부서에서 판매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서는 영업부서에서 판매를 했죠. 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렇게 실적에 모자르고 그러니까 네. 다른 직원까지 전사적으로 다 그렇죠. 동원을 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아까 말씀한 캠페인 한 대씩 팔아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다 뭐 납품업체까지 사실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의뢰 관계 아니까 수익적인 관계 아닙니까? 노부 한대 뭐 이렇게 뭐 사주세요 하러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데 좀 전에 그 한우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복 정도야 어차피 입는 거니까 강매 캠페인으로 살 수 있다 치지만 이런 로봇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강매로 떠밀려서. 그래서 뭐 식당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뭐 자기한테는 딱히 필요하지 않지만 뭐 친척간이라든지 뭐 식당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정작 저 집사람이 저는 아내가 식당을 하지만 식당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요, 저 로봇가. 그냥 카트로 밀어서 음식을 나르면 돼. 저 지금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알바 같은 거 안 쓰시? 아, 당연히 좋은 분들이 있죠. 아니 이번에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몇 명 자르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자른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 그 카트를 봤을 때 계속 종업원이 같이 가요. 그래서 네, 같이 옆에, 가요. 그죠. 옆에 테이블에 놔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 정도의 카트로 미는 정도 거리에 근데 전혀 뭐- 목숨도 있고 트렌드가 왜냐하면 아직은 저도 이렇게 로봇 서빙을 몇 번 받아봤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좀 시간이 있고 변하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시계에서 뭐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조금 그랬지 않습니까? 적응하게 되게 그랬었는데 이제 전부 다 키오스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변할 것으로 좀 관측됩니다. 네, 물론 로봇 시장이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물론 있겠죠. 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 고도화된 예. 로봇들이 뭐 시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서 KT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죠.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그 회사에서는 뭐 사실 뭐 강매가 아니다. 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뭐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제 경험도 말씀드리면 옛날에 대우 계열사 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차 이렇게 뭐 강매하고 그럴 때 그때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한글로 알고 있으면 하면 얘기하는 거죠. 절대 뭐 언론에서 얘기하면 절대 하지 마라. 네. 그냥 뭐 회사 애사심 차원에서 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참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20년, 30년 전 일인데 네. 그대로 이렇게 좀 뭡니까 좀 데자부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사적으로 동원해서 캠페인을 해서라도 팔아야 될 정도라면 사실 안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빨리 시장의 흐름을 역으로 수용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그 산업용 로봇 1위 업체는 저희 현대 중공업 네. 계열사로 현대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조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시장이 조금 형성되려는 어떤 맹화 단계죠. 그런 부분에서 KT가 좀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구일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좀 실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어떤 로봇 산업에서 뭐 KT가 크게 뭐 일조를 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하고 싶어 하고 네. 또 새 정부가 항상 등장하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내놓습니다. 네. 옛날 그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바이오 쪽을 네. 이야기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 그래서 4대강 개발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지난 어디입니까? 지난 정부가 누구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원전 막 네. 그래서 폐쇄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5대 메가텍
그 산업을 내놨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봇 산업입니다. 네. 어쨌든 뭐 상당히 KT의 그 DNA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뭐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뭐 지난 그 우리 KT의 사장 회장들을 보면 바뀔 때마다 계속 탈통신화를 외치지 않았나요? 사실 그 이석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 전이죠. 네. 좀 정통부 장관도 하시고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 쪽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합니까, 저 스마트 교육 로봇 네. 내놨다가 조금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선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로봇 산업 자체가 좀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어떤 그런 실패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뭐 KT 회사 측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탈통신화를 외친다 하더라도 본업이 안정되고 본업을 잘하는 상황에서 신사업을 뻗어나가는 것이 맞는데 KT가 상당히 많은 뭐 부서수가 있었잖아요. 통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화재, 뭐 장애. 통신 대란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 또 KT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이거든요. 네. 어딥니까, 저 공중전화 네.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시외전화, 시내전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전화 잘 안 썼습니까? 시내전화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요즘 공중전화 박스는 좀 안 보이던데 거의.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사실 그 비용이 KT로서는 좀 엄청납니다. 네. 그 전화 거기서 나오는 뭐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공중 전화를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하다못해 시내 전화 같은 경우, 시외 전화 같은 경우, 국제 전화 같은 경우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즘 전화 카드를 판매하나요? 요즘은 전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안 써보니까. 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희 같은 입장일 거예요. 뭐. 네. 어쨌든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지금. 의구심 제기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년 전 이석철 회장 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실패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당시 실패 요인이 뭐였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출발했다. 너무 일찍 의욕만 가지고 네. 시장에 진입했었는데 네. 결국 뭐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뭐 KT 입장에서는 지금의 로봇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내용인가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KT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 이석철 회장 때 스마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기술이 부족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KT가 이게 통신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가 됐다. 네. 소위 말하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 뭐 어떤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좀 서비스 로봇 쪽에 접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시장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다 하는 게 KT의 어떤 그런 뭐 기대고 주장입니다. 네. 앞으로 국내 로봇 산업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가 뭐 아까 앞서도 지적했지만 지금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산업용 로봇 시장이 더 컸었습니다. 네. 컸었는데 최근에 네. 서비스 로봇 쪽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 3사들 뛰어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좀 크게 발전될 것이라 하는 게 뭐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전체적인.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직무실이죠 로봇 정찰견을 한번 봤는데 네. 상당히 리얼하더라고요. 정말 네. 이제 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고령화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나이 좀 드신 분들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어젠가에 그 안마 안마의자. 안마의자 쪽에서도 약간 로봇 기술을 네. 접목한 그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태권브이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로봇이 그렇죠.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봐야 되나요? 뭐 약간 어떻게 보조 의학기구 뭐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일종의 어떤 그런 헬스 로봇인데 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이것도 또 로봇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대세는 로봇 산업이 커지는 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표현의 어떤 그 로봇 산업의 어떤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 시장도 그 기술도 계속 급전적으로 급변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도 크게 좀 발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도 그렇고 요즘 신사업이라고 하는 이 로봇 사업도 그렇고 이게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히 다들 뭐 대세에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불필요한 그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시장에 수요와는 상관없는 뭐 굳이 뭐 비대면 메타버스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메타버스로 굳이 푼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조금 뭐 저도 좀 나이가 먹었지만 좀 나이 드셔가지고 또 그런 생각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단순히 어떤 아니, 그런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래요? 회사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 팔리지 않는 그 제품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그 메타버스라든가 로봇 사업 쪽의 아이템을 만들다 보면 그런 사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 시장 생태계 자체가 네. 처음에 출발할 때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네.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만 좀 살아남게 되는 거죠. KT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캠페인을 네.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로봇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예, 지금까지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